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다우만 소폭 상승했고 그 외 나머지 시장은 대부분 하락세였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던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원인은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증시가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했는데요.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수입의 증가,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헐값 인수가 실적에 큰 보탬이 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34%나 증가했고 순이익은 무려 67%나 증가했습니다. 4위 은행인 웰스파고도 매출이 20% 증가하고 순이익이 67% 증가하는 등 미국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건실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다우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은행주 자체가 시장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렸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겠는데요. 은행주들이 대체로 견실한 실적과 재무제표를 발표하고 부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모습을 확인시켜주면서 올해 초부터 있었던 은행들의 연쇄 파산에 대한 우려가 추가적으로 하락했고, 또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경제가 견실하다는 전망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에 따라서 경기 불안감이 내려가며 금리 전망치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오던 채권 수익률이 급상승했고, 이게 성장주와 암호화폐 같이 최근 상승하던 자산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반면 경기 순환주가 많은 다우에게는 유리함을 안겨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오늘 다우는 상승하고 그동안 오르던 나스닥과 암호화폐를 하락시킨 원인입니다. 또한 나스닥과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은 최근 모멘텀이 계속 좋았던 반면 경기에 민감한 다우는 랠리에서 살짝 소외되어 있었죠. 따라서 오늘 은행주의 호실적 발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위험 자산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가치주들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순환매가 일어나기 좋은 핑곗거리가 된 것입니다. 다만 나스닥의 경우 다음 주에 분위기가 또 일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 수요일에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동시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의 중요한 선봉 역할을 할 이 두 기업이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면 분위기는 일순간에 역전될 수 있죠. 이번 실적 시즌에 앞서 전문가들의 기대치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2분기 S&P 500의 EPS는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건 팬데믹 직후인 2020년 2분기 이후 최악의 실적입니다. 말 그대로 실적이 바닥일 것이란 예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예상이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분기도 전문가들은 S&P 실적이 마이너스 5%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플러스 5% 상승했죠. 그리고 이러한 예측과 실제의 결과의 괴리가 이후 주식시장에 강한 상승을 몰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았는데 예상 외로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 급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시작인 은행주들부터 별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얘기한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출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치보다 높을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올릴 확률이 더 높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 이후 주가 흐름은 좋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을 실적 시즌의 진짜 바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 예상한다는 점인데 현재가 바닥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실적을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낮은 예측치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가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시장은 언제나 선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닥일 때 오히려 시장은 앞서서 달려나갑니다. 최악인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좋아질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의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했는데요.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와 비슷합니다.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했고 어제 알트코인들의 강한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하락 전환하는 기계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파생상품 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따라서 상승이나 하락 시 레버리지 물량이 강제 청산되면서 가격이 한쪽 방향으로 순식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단 하루 기준으로 거의 2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매물이 강제 청산되면서 순간적인 하락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하락 쇼크는 간단한 원리로 일어납니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자면 어제 저항선인 31,000달러를 돌파할 때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수많은 고레버리지 포지션이 설정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배율 레버리지 포지션은 약간의 가격 하락에도 청산이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 반전하자 청산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청산된 포지션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많은 매물이 나오면서 이게 가격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락한 가격으로 인해서 그 밑에 걸려있던 포지션이 또다시 청산됩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그 영향으로 또 강제 청산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단순한 기계적 하락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강제 청산에 의한 순간적인 가격 변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어제의 상승세가 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알트코인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급등함에 따라 많은 차익 실현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합니다. 리플은 한때 거의 2배 가까이까지 올랐었는데 하루 만에 이런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당장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출현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쉬워집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어제 미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판결 내용이 리플의 무조건적인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점도 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법원은 리플이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리플 토큰은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리플 토큰은 증권법에 저촉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게 판매한 금액이 7억 2,800만 달러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한 금액이 7억 5,700만 달러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권법을 위반한 판매 금액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또한 이 판결은 다른 알트코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초기 판매를 실시했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과 솔라나의 경우는 그 물량이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물량이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규 런칭될 프로젝트들은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들은 런칭하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벤처 투자자들에게 선행 판매하여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매 방식은 이제 모두 100% 증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자금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결과적으로 리플에 대한 판결이 100% 승리가 아닐 뿐더러 향후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싸움 그리고 리플과의 소송도 항소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남게 되었고 이게 하루 만에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알트코인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리플 판결 이전보다 약해진 것은 맞지만 아직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향후 이어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과의 소송이나 리플에 대한 항소는 결말이 나기까지 최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동안 알트코인 시장이 지금보다는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모처럼 큰 경제지표의 발표가 없는 한 주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의 실적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서 실적으로 인한 시장 영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물가 발표를 받아본 결과 시장의 방향에는 차질이 없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이나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속도에만 영향이 있을 뿐 방향은 상방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방향이 바뀔 만한 사건이 생기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